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주간 수도권 주요 소식입니다. 먼저 용인시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진행됐으며 2021년의 시정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상희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용인시는 지난 6일에서 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주제로 실국별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보고회 기간 동안 민선 7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2021년의 시정 방향 설정과 주요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시 협업기관을 포함한 38개 부서에서 용인형 뉴딜 연계 사업을 비롯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 신용회복 지원, 생활문화예술 확산,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 등이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 및 철도망, 도로망 구축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라는 가치 위에서 지금까지 해온 시의 노력이 내년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마부위침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적 예산을 내 집 가게 살림처럼 살뜰히 챙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부분에 대해 부서별로 재점검과 개선 작업을 거쳐 12월 내년도 본예산과 연계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시에 경기도 최초의 5성급 호텔이 들어섭니다. 평택시가 지난 15일 5성급 관광호텔 MOA를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시가 15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5성급 글로벌 브랜드 관광 호텔의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평택시에 도내 최초로 국제 브랜드로서 5성급 글로벌 호텔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당일 13시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먼저 시는 협약 내용과 관내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세라핌 디벨롭먼트, 운영사는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룹으로 시는 전반적인 행정기관 역할을 맡아 건축 인허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등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세라핌 디벨롭먼트는 인허가 제반 업무와 시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운영사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룹은 전반적인 호텔 관리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MOU와 달리 MOA는 3자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입니다. 완공 시기는 약 1년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로 예상되며 규모는 약 250실에서 300실, 현재 동창게이트에 약 800평 부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호텔뿐만 아니라 국제 업무시설 및 컨벤션 시설, 부대 시설 등도 함께 조성됩니다. 이외에도 국제 브랜드 시설의 실외 아이스링크장도 들어서 인근 캠핑장과 문화공원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브랜드 관광 호텔 유치 사업을 통해 그동안 평택시의 관광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화, 관광 수요가 충족돼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최민아입니다. 이어서 안성시 소식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 하수처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김보라 시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으며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심동욱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8일 안성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38국도 도로공사 구간 내 위수탁 사업인 하수도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해 시설물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안성 하수처리장은 일일 처리량이 3만 5천 톤으로 안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된 하수를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정화 후 방류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는 하수 처리량이 하루 5,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총 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이날 하수관로 설치 공사와 기존 대림동산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시설물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책과 불편사항에 대해 점검한 뒤 안성시 하수처리장 운영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38국도 확장 공사가 조기에 완료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환경 정비와 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주민 고충이 큰 시기에 하수의 처리가 중요한 만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소식입니다. 파주시에서 국내 육성 품종 사과인 감홍을 수확합니다. 올해에는 유독 긴 장마로 수확량이 조금은 감소했지만 좋은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규석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파주시가 DMZ 일대에서 재배한 국내 육성 품종 사과인 감홍의 수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감홍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1992년 육성한 품종으로 10월 상순에서 중순경까지가 수확 기간입니다. 크기가 크고 껍질이 선홍색이며 특유의 사과 향기와 함께 씹을 때 아삭한 식감, 단맛과 적당한 새콤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시는 88농가에서 감홍을 포함한 다양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는 냉해,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했지만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사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순근 스마트 농업과장은 9월 초 태풍 이후 수확기까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인해 사과의 빛깔과 향기가 매우 좋다며 예년보다 달고 맛있는 사과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